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말이죠. 며칠 쉬었습니다. 며칠 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트위터는 계속 합니다만 유튜브는 이제 업로드 좀 쉬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쉬는 동안에 뭐 의도적으로 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쉬는 동안에 저기 그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다셨어요. 어디 뭐 끌려가서 막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거를 다했습니다. 두 분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무총리도 바뀌는 상황이고 장관도 여러 명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논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거는요, 그냥 어디 진보 팟캐스트나 아니면 극우 팟캐스트 가서 그냥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JTBC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텐데, 지금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유의미한 사람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저 정권 말기에 그냥 몇 사람 친구 몇 사람 좀 그냥 경력 관리나 해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제가 뭐 거기까지 이렇게 뭐 말할 만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방송에 대해서 저희 기본적인 뭐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다 아시는데, 제 방송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요, 제가 모든 뉴스를 다 해설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뭔가 분석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 때, 또 뭔가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보였을 때 그때 이제 분석을 해서 방송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또는 이제 뭐 전옥현 선생님이 하는 안보정론이나 또는 뭐 신인균의 국방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거의 매일 방송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방송을 하는데 보면 내용이, 그러니까 제목은 되게 선정적이고 당장 뭐 전쟁 날 것 같고 당장 세상이 막 망가질 것 같고 당장 막 헉헉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제 이 인생은 말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시사 부분은 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방송하거나 후원을 받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사건이 있어야, 또는 매일매일 사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조회수가 높아지고 자기 방송을 팔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괜히 부풀려 가지고 그런 거를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 큰 건들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 큰 건들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풀려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 큰 건들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한국일보에서 지금 특종을 띄워가지고 한창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박준영 폭탄 터졌다라고 한 거, 윤중천 보고서 조작됐다는 거, 이거 제가 2019년부터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문실을 오랫동안 들으셨거나 거장판을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아십니다. 이게 2019년에 이 사건 직후에, 그러니까 이게 사건 직후가 언제냐면 그 하영 기자가 한겨레 신문에 2019년 10월쯤에 윤석열 씨도 윤중천에게 접대받았다, 별장 리스트에 있다더라, 막 이런 개소리 해가지고 고소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박준영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고, 당시 내부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의혹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제서야 박준영 변호사가 이제 요거 한국일보하고 SBS 그리고 JTBC 쪽에다 아마 드린 것 같은데, 당시 이제 보고서하고 그 카톡 내용 이런 걸 전체를 다 줘가지고 이규현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작을 했었다라는 게 대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이거 누가 언론에 줬냐 이 수사 내용을, 이래가지고 이제 감찰을 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작용에서 이제 이쪽에서 또 터트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제일 가장 중요한 큰 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5년 내내,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든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변 쪽에 수많은 변호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의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계속 시도를.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외부 개방직 채용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지금 정치하고 있는 그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의 황희석이, 얘가 이제 법무부 인권국장이라고 그 조국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뭔가 그 직전인가 들어왔는데 그 외부 개방직이었거든요. 원래 그 양반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출신이에요. 사실 간신히 사실패스한. 근데 그렇게 개방직 채용으로 들어와가지고 더 막 중요한 자리 가려고 막 난리를 부르스를 치다가 결국엔 안 됐죠.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민변 떨거지 애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 중요 포인트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벌어진 거고, 여기에 이제 아마 김용민, 지금 국회의원인 김용민 그 사람도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는 게 제 얘기였고, 요거는 제가 다음 편쯤에 다시 연결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건들인데 이런 건들이 거의 안 다뤄지고 있죠. 그냥 뭐 이성윤이 잡혀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윤이 잡혀간다는 것도 결국엔 아까 그 법무부 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야, 김학의를 체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김학의를 뭐 출국 금지 시켰다고 해서 이게 왜 이게 큰 건이 돼야 되고 자꾸 이게 공격을 받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관련 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이고 이건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학의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재판 쭉 해가지고 다 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해서 이제 일단은 무혐의 처리되고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성접대 받은 것도 맞고 그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게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몰래 출국하려고 했던 시점에서는 그 김학의라는 사람은 수사 대상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어요.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기소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였거든요. 중간에. 이 사건의 핵심은 김학의를 불법 출금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국민이 수사 대상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닌데 출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검사들하고 법무부의 관계자들 다 민변 출신이죠.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고 그 가짜 사건 번호에 따라서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피의자도 아닌 상태의 김학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든 다음에 출국 금지를 때려버렸어요. 모든 절차 다 무시하고.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독재 정권에서 아무나 붙잡아다 그냥 너 바로 오늘부터 바로 피의자, 이런 증거도 없는데 바로 피의자, 고소고발도 안 당했는데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서 구금을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건데, 이거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선거에 개입한 거하고 똑같이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무조건 뭐 이성윤이 잡혀가냐 말이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건이고. 그래서 얘들이 이규원 검사나 이성윤이나 지금 뭐가지 날아갈 직전이 되니까 공수처로 보내달라고 지랄지랄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오늘은 제가 김종인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경향신문 박주현 기자가 인터뷰 전문가인데 인터뷰 하신 게 있는데 요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다음 2부나 3부쯤에 될 것 같고, 첫 시간은 김상욱 특집이라고 해서 우리 그 정무분석실에 사실상 유일한 유료 광고주, 뭐 유료라고 유료입니다. 유료 광고주, 유일한 유료 광고주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김상욱 특집, 한국의 마스터 키튼도 그 보험사 일하거든요. 로이드긴 하지만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기 광고만 제가 띄워놨었고, 그 전에 요 뒤에 보시면 이 방이 이 방이 무슨 방이냐,
이게 과거 이제 남산 소위 말해서 중앙정보부 시절에 그 조사실입니다. 딱 요런 구조입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부의자 있고 저쪽에 조사관이 앉고 이 저부의자에 당연히 조사 받는 사람이 앉겠죠. 하여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를 배경으로 말씀드린다는 거고.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이제 12월 24일부터 꾸준히 보름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2월 24일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쭉 보내셨는데 그 이전 건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12월 24일부터 일단 사연 소개를 스톱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양해를 드리고 일단 스톱을 했었어요. 그래도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이제 다 모아서 한 번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왜 스톱했냐면 요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하던 시기라 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는 이제 업무상 연락처가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분에게 또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연 소개 같은 거를 가능하면 이제 언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배너만 띄워놓고 언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뭐 여러 사건들 많았죠. 코로나도 아주 핫한 시기였고 한창 정부 비판하고 막 국정원 비판하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바 인간들이 또 뭔 짓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랬던 건데 김상욱 하이플래너는 괜찮다고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 그러면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분도 과거가 심상치가 않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물론 이제 업무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과연 저까지 알 리가 없는데 라는 어떤 것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약간 저도 이분에 대해서 약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죠. 빈센조 같은 것도 보시면 가장 가까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보내가지고 하여튼 이제 뭐 그렇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고객님들은 계속 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지금 그 어느 정도가 됐냐면 가장 최근에 온 이게 4월 9일날 온 거에 따르면 10호 고객님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도 많은 고객분들이 탄생을 하셨는데 이걸 제가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요 한 번에 다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 판판 나눠가지고 이제 사이사이에 소개를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이제 저를 믿고 그러니까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을 믿고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뭐 저 보험 하나 듭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뭐 많은 분들 계시는데 자 이분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는 게 도리고 또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는 특히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에서 이제 코너를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는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뭐 신경 써 주셨던 거 이거를 제가 보증을 한다. 제가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감시하겠다 라는 어떤 그 일단 정분실의 보증 현대해상도 보증합니다만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도 보증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이분이 최근에 그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죠. 이용의 필수 교양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257회 그리고 258회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하셔가지고 여기 당근 설계사 이 당근 설계사가 바로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입니다. 출연하셔가지고 이 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의 한 140분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마인드로 이제 고객을 대하고 있고 과거에 어떻게 일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자식한테도 이걸 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뭐 쭉.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필수 교양이라는 컨텐츠도 굉장히 그 검증을 해가지고 이 검증된 전문가들을 출연을 시키거든요. 저도 이곳을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진행자인 이용님이 굉장히 이제 의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제 천재입니다. 사람을 딱 보면 이게 사기다 아니다는 걸 압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검증을 통해서 출연하시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공신력이 더해졌다. 그래서 정분실과 필수 교양이 같이 보증하는
보증하는 이제 그 보험 설계사 하이플래너 김상욱 하이플래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2월 24일 날 보내온 사연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봄이 다 됐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려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인사를 제가 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요. 좀 더 일찍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이제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약간 개인적인 사연이기도 해서 제가 좀 주저했던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이제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포근한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봄이죠. 이 사연이 언제 방송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문장 쓰지 마세요. 이런 문장 쓰시니까 내가 제때 방송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수입 화장품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현장 영업직에서 일하면서 올해 2월까지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코로나가 덮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필수 교양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분이 이제 제약회사 영업, 그 다음에 수입 화장품 업계 영업, 그리고 지금 보험 쪽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업 쪽으로 전문가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빡센 영업을 골라가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는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회사였습니다. 아마 뭐 랑콤이나 아니면 함블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또 뭡니까 록시땅 아니면 저기 뭐 에스테로더 뭐 이런 계열이겠죠. 바로 타격이 왔죠.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개말 중이던 신제품도 모두 취소되고 급여도 깎이고 그렇게 올 5월까지 재택근무를 하다가 보험업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저희 집 보험을 오랫동안 관리해 주던 설계사님을 통해 현대해상 지점 사무실을 소개받아 면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보험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병원 다녀오면 그냥 영수증 사진 찍어 보내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면담을 받고 그냥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 왔지만 원래 영업을 하기도 했고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제 상황도 급한지라 전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6월 다니던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7월에는 2주 정도 보험 설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합격을 하였죠. 시험은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8월에는 현대해상과 위촉 계약을 맺고 8월 말경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투잡의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보험 설계사로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평생 직업으로 보험 설계사는 어떤지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기 중엔 경력 단절 여성분이 많습니다. 보통 10년 정도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던 분들이죠. 처음에는 영업을 전혀 모른다고 걱정투성이인 분들인데도 회사에서 교육으로 계속 받쳐주고 동기들끼리 으쌰으쌰 서로 힘을 나누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업은 특히 아이들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입은 일하는 시간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해상 설계자의 첫 해 연봉의 평균은 3,600만 원입니다. 학교를 때려치고 이쪽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지금 이 일은 어쩌면 자본금 없이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본금은 없지만 1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비례수당이라는 게 쌓여서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쌓입니다. 이곳은 남성분들은 투잡 쪽이 많습니다. 제 동기 중에는 시간 강사하는 분도 사진관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근무 시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니 원래 자기 일 열심히 하며 활동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보험 설계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제가 있는 구리사업부 구리지점뿐 아니라 본인이 있는 곳에 가까운 지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정분실 6호 고객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24일이니까 12월 29일 날 사인이 올라왔습니다. 그 정문실 6호 고객님 사연은 아니네요. 요건 뒤쪽 사연인데 일단 20분이 됐으니까 아니요, 요 사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다음 또 시사 뉴스, 그 다음 또 사연 소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9일 아직도 2020년에 머물러 있죠. 안녕하세요, 스미더스님. 써 니나노이며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상욱입니다. 트위터 계정이 트위터 대화명이 지금 니나노로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써라는 명칭은 저희가 거장판 기사단에 기사로 이때 2020년 말에 저희가 선임을 해드렸습니다. 거장판 기사단이라는 조직이 궁금하시면 트위터에 거장판 기사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나옵니다. 내일부터 한동안 추워진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목 아프지 마시고요. 방송 중에는 늘 흥분하시니 목이 더 아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흥분하지 않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이 제 방송의 어떤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전 평소에 운동할 때 주로 락 음악을 즐겨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요즘은 정분실을 듣습니다. 스미더스님만의 그 정제되지 않는 분노와 욕설 속에서 힘을 얻곤 하죠. 굉장히 흡성대법을 연상케 하는 이분도 이제 취향이 정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6번째 고객님의 탄생입니다. 6번째 고객님이 탄생하셨네요. 그 전에 소소한 생활 정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 중인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4세대 실손이 매우 비싸다라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가급적 회사 단체 실손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단체 할인도 되고 만약 퇴사하실 때 개인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있으시면 전환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021년 7월 전에 그 현 3세대 실손보험을 추가로 들어놓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전에 현재 3세대의 실손보험 이거를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미리 3세대 보험을 들어놓는다면 내년에 실행될 4세대 보험보다는 갱신기간과 자기분담금 등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계약하신 분은 곧 퇴직을 앞두셨고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무실 6호 고객님이십니다. 저는 먼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개인 자격으로 전환이 되는지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유병자 경력 때문에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해상에서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시고 별도로 유병자 종합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보험은 모두 3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설계를 해보았고 결론적으로 10년 갱신형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보통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 사이 같고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거라는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객님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고정된 보험료를 납부 후 11년째 예상되는 보험료까지 모두 비교해 본 결과 장기 보험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10년 후 갱신할 때 빼도 되는 담보 등을 뺀다면 더 저렴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설계할 때마다 실손보험은 기본으로 암, 뇌, 심장이죠. 모두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을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설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정도는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 편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런 원칙에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담보 기간을 조정한다면 더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아프고 어두운 부분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2020년 수고 많으셨고 2021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제 기본 원칙이 그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에 대해서 접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줄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태양광 투자를 하고 싶다.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걸 포기하시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보험이 궁금하시면 여기 김상욱 하이플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마인드랩,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하고 계시는데 마인드랩 정신건강의학원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군산에서 칼을 갈고 계시는 황야 1인님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링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광고를 해드리는 거니까 많은 이용 바라고요. 저희는 뭐 물건을 팔아먹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는 거지, 제가 뭐 어디 후드티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팔아서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이어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상욱 회계사란다,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 김종인 선생님의 어떤 개소리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2부, 3부, 4부, 5부, 6부 제가 할 게 좀 많아가지고 한동안 시간을 많이 좀 밀어놨었는데 오늘은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하여튼 이번 주는 꽤 많이 올릴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